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시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뉴스킨과 함께한 25년의 역사를 함께 나눠주실 서클 오브 엑셀런스 1 프레젠셜 앰버서더 이길수 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길수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랑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길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제가 모셨습니다. 이길수 사장님, 저희는 이길수 사장님을 유튜브 그리고 MBM몰 강의로 너무나도 흠모하고 많이 뵀는데요. 저희 굿모닝 랑연 FM 가족들에게 인사 한마디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의 스토리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서연이 사장님이셨나요? 네. 사장님의 60대 할머니의 기계라면 저는 70대 할머니의 기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뉴스킨 시작한 지가 벌써 44세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벌써 7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큰 손녀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벌써 내후년이면 대학생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4년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고 아마 거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저 모를 것 같아요. 연식이 좀 되신 분 외에는.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송파에서 국어 선생님이고요. 참 재밌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킨을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왜 제 인생을 걸고 시작하는 비즈니스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눈으로 호주와 일본을 직접 가서 그 현황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 시작할 때 중학생이었던 저희 자녀들은 지금 다 결혼을 해서 정말 큰 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작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작은 애 아들네 애들도 벌써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저는 안 늙고 여전히 이뻐요. 이게 뉴스킨의 마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장님.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저희 채팅창에 막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장님을 모르실 거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는 사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얼마 전에 이길수 사장님을 저희 굿모닝 랑연 FM에 초대했어요 라고 누구한테 자랑을 했냐면 캡틴 우리 김경주 사장한테 제가 자랑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김경주 그랬어요? 사장님이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 초대하셨다고, 지금 최고의 에너지시라고. 그런데 44세에 시작한 그 열정을 지금까지도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기계 있게 지금들까지도 저희들한테 막 설파를 해주시잖아요. 유튜브에 봐도 그 화면을 뚫고 나와요. 그 열정과 에너지. 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열정을 내뿜으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뉴스킨의 비전을 정확히 알았던 것, 이것도 큰 이유지만 저는 정말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회사를 그 첫 번째 저는 처음 사업 설명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냐면은 그때는 솔직히 보상이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당연히 좋겠다. 왜? 좋지 않다라면 아메보다 생긴 지 20년이 넘은 회사가 그동안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생겼는데 아메이가 세계 1위고 뉴스킨이 세계 2위다? 그러면 저거 회사는 탄탄하겠구나. 제품 안 봐도 좋겠다. 왜? 입소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품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게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1996년 10월 미국에서 있었던 컨벤션을 제가 첫 번째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가 발표한 것이 바로 포스포굿이었어요. 정말 그 이비병에 걸린 한우 그 어린이 나오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 얘기하려면 또 뭉클해지는데 스티브 런드 회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안 살리면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립니까? 이러면서 이비병에 대한 현황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잘생긴 얼굴에 눈물을 주르륵 이렇게 흘리는데
정말 그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사업자들이 누구 하나 일어나라 소리 안 했는데 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전부 울면서 정말 기립박수 쳤던 그때 그 회사에 대한 마음. 야, 이런 회사라면 내 평생 할 수 있겠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회사에 감동을 받았던 게 오픈하고 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회사가 보너스 계산을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그룹의 리더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장님 그거 확인했냐고. 아니요, 뭘요? 이랬더니 이번에 보너스가 영 잘못 나왔다고. 이 새끼들 이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 많은 사람 하면 얼마를 띵가 먹으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사장님, 뭔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조용히 하세요. 사장님이 리더신데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회사에다 진상을 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회사에다 확인을 딱 해보니까 이미 미국 본사에서 컴퓨터 기술자가 왔대요. 일본하고의 차이가 오류가 조금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달에 정산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정말 회사는 몇 원, 몇십 원의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다 입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장님을 이번에 제가 찾아갔어요. 사장님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 앞으로 경거망동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두 번째. 최근에 느꼈던 감동은 지난번 동경 대지진 때 이 이야기를 많은 사업자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정말 일본이 지진을 해서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사업자들도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예요. 그때 일본에 진출했던 많은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 다 돌아갔을 때인데 정말 뉴스캔 회장단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일본 지사에서 사업자 한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격려했어요. 그때 뉴스캔 사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에 여기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회장단이 한 말이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합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딱 지진이 오기 전 그 페이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일본의 모든 사업자에게 보장하겠다. 야,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또 일부 사업자들이 그럼 한국은 왜 안 해줘? 한국도 IMF 때도 안 해줘?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틀렸죠. 그것이 다시 또 일본의 사업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였지만 저한테는 또 한 번 회사에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였어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멋진 회사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 듣는데 막 절로 기립박수도 치고 싶고 이 소름도 돋고 닭살이 돋아서 사장님 맞아요. 보상을 뛰어넘는 그 보상, 그리고 신뢰, 확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의리가 저희는 회사와 더 끈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듣다 보니까 그래, 내 거잖아. 우리 회사 내 거잖아. 내 사업 내 거잖아.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방금 잠깐 말씀하셨던 그 IMF, 저희는 그때가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때도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때 한국의 IMF는 IMF만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뉴스킨이 1996년 한국에 들어와서 성장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런 네트워크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한국에서 정통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리점만 되면 뭐가 될 것 같은 착각에 엄청 사재기 하면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리더들이 그렇게 시키진 않았죠. 그런데 중간에 뉴스킨 돈 된다 소리 듣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보너스를 받고 반품하고 떠났고
그 무리를 이끌고 이런 사태가 있는 와중에 IMF가 터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타격이 엄청 크게 왔던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조직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IMF를 겪으면서 사실 제 좋은 인맥을 한번 싹 다 잃었어요. 싹 다 잃었고 엎친 데 겹친다고 그때 제가 사실 큰 수술을 했어요.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큰 수술을 하고 그래서 제가 98년 2월에 있었던 회사의 그 컨벤션,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인정을 받는 컨벤션을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아, 그러다가 사무실에 나오니까 정말 조직이 처참하게 무너졌더라고요. 응? 그런 흔들리는 와중에 제가 거의 6개월을 못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 저는 뭐 좀 동료를 하긴 했지만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의 이 위기가 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가 나빠졌냐? 아니에요. 제품이 나빠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보상이 나빠졌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빠졌냐? 우리나라의 현실이 나빠진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잖아요. 막 우리가 전부 정말 저도 저희 아이들 금반지고 뭐고 다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수 있었던 가장 큰 것도 똑똑한 인재들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극복한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냐? 다시 시작하자. 떠나간 그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업 시작한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난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떠나간 그 그때 사람들이, 힘들었죠. 네, 떠나간 그 사람들이 뉴스킨 사업을 할 거라고 알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 그렇죠. 말씀이, 와, 다시 음, 한번 와 닿는데요. 음, 제가 이 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길수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 말자고요. 이러시면서 질문지도 안 음, 받겠다. 그냥 우리 음, 즉흥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때 여쭤봤었죠. 사장님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코로나는 극복할 게 아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행운이고 또 기회다. 이런 얘기해 맞아요. 주셨는데 사장님 그 얘기 좀 음,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다가올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만 코로나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좀 일찍 다가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강의할 때 맨날 4차 산업 얘기를 했었잖아요. 응?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재빨리 모두 SNS로 온라인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기회에 스페인과 싱가포르의 라인이 생겼는데 사실 저는 외국의 라인을 키울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왜?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계속 입시생이고 공부하고 저는 지금도 45년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내가 외국에 라인이 생긴다고 막 지원하러 쫓아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전 항상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고 그들과 소통을 줌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 저 뉴스킨 좀 가르쳐 주세요. 뉴스킨 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같았으면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어떻게 날아가서 걔를 가르쳐. 그런데 줌으로 가능하게 되니까 오케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지금 그쪽 라인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팅이 더 활발하게 되는 게 옛날 같으면 지방을 지원 간다 하루를 잡잖아요. 지금은 뭐요? 줌으로 미팅 끝나고 물 한 잔 마시는 시간 빼고 나면 다음 미팅 바로 연결하니까 요즘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우. 응?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STP 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이게 끌어안고 스킨십 하면서 하는 그거하고는 어떻게 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배운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우리의 홈 디바이스를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뭐 엄지가 막 두 개가 나오네요. 사장님, 너무나도 이렇게 명쾌하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는데 사장님, 지금도 필드에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좀 회상해 봤을 때, 나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잘했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초긍정이에요. 모든 게 초긍정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정말 이 뉴스킨 사업이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까 서연희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했을 때 투자금 들어가고 어려웠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운영할 때도 저희 학원 엄청 인기 학원이었어요. 그냥 항상 입학하려고 학생들이 대기하는 학원이었고 엄마들이 와서 상담하고 나면 100% 등록하고 가는 학원이었어요. 그럼에도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경쟁자가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밥 먹는 것도 얹히고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 뉴스킨을 딱 시작할 때도 저는 그래요. 한 번도 이게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정말 해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잘했는 전 초긍정이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판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느꼈던 세 가지 포인트는 첫째, 이거 판매 나만 잘 쓰면 되겠구나. 두 번째,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겠구나. 셋째, 그러려면 내가 초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를 딱 깨우치는 순간 저는 천선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얘기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초대에 집중했다. 김범준 사장님 강의에.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더라. 전 그 말이 딱 꽂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은 소비는 그래 나 쓰고 우리 식구들 전부 다 바꿔 쓰게 우리 친정 동기들 다 갖다 앵기자.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교육 나 이거 처음에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업라인하고 연결을 시키자. 그럼 세 번째 내가 할 일은 뭐냐? 난 초대에 집중. 그래서 그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된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듣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하게끔 땡기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하겠다. 사실 초창기 제 고민은 말만 하면 다 사업하겠다는 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새내기인데 이거 애가 애를 키우려 하니까 완전 서커스 접시 돌리기였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그때. 그러나 업라인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럼요. 네, 뭐 믿을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장님,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아까 이제 저희 채팅방에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사장님 강의 중에 아버지가 사장님께 물려주셨던 그 생각, 음, 그 얘기가 지금 올라왔어요. 네, 네, 그 그랬어요. 얘기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사업가셔요. 해방되고 처음 직장생활 조금 하셨을 뿐이고 부산에서 아주 큰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난을 모르고 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항상 일러주셨던 말이 뭐냐면 기요사키가 우리 아버지 수제자라고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요. 월급 갖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려면 번데기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해야 된다가 아버지 치론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돌아서는 우물에 침 뱉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헤어질 때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우물 다시는 안 먹는다 하고 침 뱉고 돌아서는데 결국은 그 우물 먹을 일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은 끝처리를 잘해라. 그러면서 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복지회관 간장을 맡으면서 그 마을금고 정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람이 떡을 만지면 떡고물을 먹게 돼 있다. 그때 떡고물의 맛을 들이면 떡 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소한 그 옆에 이권에 휘둘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이 얘기, 이 세 가지 말씀은 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딱 신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항상 자부심을 느끼는 건 난 어떤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게 저희 자부심이에요. 정직 써 있잖아요. 네. 어, 이런 아버님으로부터 배워왔던 정신, 그 스며들어져 있는 그 정신이 사장님의 비즈니스에도 평생 그렇게 묻어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고물에 맛을 붙이면 떡 맛을 모른다라는 말씀, 예.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너무나도 아, 그랬구나. 네,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네네네. 사장님, 요즘 저희들은 벨로시티와 BR2000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시고 계시는데 지금의 이 기회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 지혜도 좀 공유해 주세요. 뉴스킨이요. 성장할 때는 이제까지 큰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는 새로운 나라가 오픈하는 기회고, 하나는 새로운 디비전이 출연하는 기회고, 하나는 신제품이 출연하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벨로시티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오픈하는 것 같은 기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할게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는 어떤 팀이 이기죠? 축구? 응. 잘하는 팀? 잘한다는 건 뭐야? 골을 많이 넣는 팀이 골을 많이 이기는 넣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아무리 10골을 먹었어도요. 11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뉴스킨 사업은 결국은 내가 나의 6대 안에 얼마나 큰 네트를 가지느냐에서 모든 보상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LOI를 진행을 하는데 탈락 100% 간다는 건 없어요. 항상 탈락자는 어떤 일이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50%의 확률이라면 100명 LOI 들어가서 50% 남아도 50명인데 10명 들어가서 50% 5명 남는 게 낫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BR2000으로 대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은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소가 아무 우량종 소라도 그 한 마리에서 짤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유를 더 많이 짜고 싶다면 당연히 소의 수를 늘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BR2000은 우리 사업자들이 나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떠야 되는 거죠.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물이 많아야,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젖소의 개체수를 늘려라. 네. 그리고 물 들어올 때도 저어라. 그리고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흘리는 게 많더라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많다면 그럼요. 내가 10골을 먹어도 11골을 넣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 또 그것도 너무 이해가 팍팍 되는데요, 사장님. 오늘 저희 리허설 안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드려도 대답이 너무 명쾌하셔서 저희가 지혜로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장님,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후배 사업자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유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생각을 크게 가져라고. 왜? 생각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그 생각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이 가두어 버려서 자신의 끝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뉴스킨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고 단순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큰 결과를 이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매일매일
오늘의 내가 하는 행동이 5년 뒤 나를 만든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방금 말씀을 듣노라니 사장님한테는 지금은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제 목표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처음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가 제일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욕심이 많아서 초1, 6 강사들을 가해 선생으로 갖다 대다 보니까 초1, 6 강사들은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 그때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애들 다 시집 장가 가서 지네들 결혼할 때 다 서울에 집 한 채씩 장만 다 해줬고 지네들 훌륭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식 걱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이 딱 뭐냐, 제가 지난번 모나코 티멜리트 여행을 갔을 때 왜 갑자기 이름이 안 나지? 일본의 그 나이 많으신 칼 회장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분. 칼, 기시모토? 예, 맞아요. 기시모토 사장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입장을 하시더라고. 그 전설의 티멜리트들 입장을 하실 때. 저 그때 보고 딱 생각을 했어. 나는 90세에 티멜리트 여행을 할 때 지팡이 안 짚고 씩씩하게 춤추면서 들어올 거야. 지금은 그게 목표예요. 진짜 사장님의 말씀이 그냥 오늘 책 신청에도 아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지금 은혜 받은 기분이라고. 근데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비전이지. 내가 90세, 100세가 돼도 나를 찾아주는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 내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막 씩씩하게 가든 나를 찾아주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제가 이길수 사장님을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 사장님을 섭외해 주신 분은 바로 저희 감사한 조기철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모시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스폰서님이 직접 이길수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사장을 모신 게 저를 막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길수 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길수 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